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량남팀입니다. 자, 오늘 제 채널 최초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모델을 좀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 꽂혀있는 이 모니터 크기랑 뭐 전체적인 이런 인테리어만 봤을 때도 아, 이게 꽤나 오래된 차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차는 2008년식 아우디 S8 D3, 그러니까 2세대 모델이에요. 지금 현재는 4세대죠 무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나온 차인데, 솔직히 이 차를 처음 구매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신 게, 솔직히 15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입차 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던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연간 수입차가 막 20만 대 이상씩 뭐 팔리는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이지만, 2008년도에는 1년에 뭐 한 5만 대 이 정도 팔리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수입차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에 속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독삼사 차량 가격이랑 현재 독삼사 차량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 2018년식 W221 S350 롱바디 버전이 3500cc 6기통짜리였죠. 그 차가 1억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차랑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가진 S450 롱바디 버전이 지금 1억 7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솔직히 없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수입차를 그렇게 많이 사던 시기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수입차 시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도 더 고성능 버전의 S8을 구매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2008년도에 이 S8이 국내에 12대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의 좀 사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차주님을 좀 만나고 왔는데, 잠시만 보고 오시죠. 관리는 되게 사실 쉽진 않았죠. 이게 워낙에 열이 많은 차다 보니까 정성을 쏟는 만큼 재미는 있는 차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수입차 부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 차가 제공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수입차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중고차 오너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반면에 유지 보수에 되게 좀 애를 먹고 계세요. 수리비에서도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부품비예요. 해외나 우리나라의 공식센터라든지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제법 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고객님들이 타시는 차대 번호, 브랜드, 차량 연식 최대한 상세히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필요한 부품 이름도 좋고 번호도 좋고 수리 견적서라든지 그런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전 세계 서칭을 합니다. 간단한 거는 뭐 1~2시간 이내에 최종 견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드리면 실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검수까지 저희가 맞춰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배송을 받으시면 그 부품을 들고 평소에 가시던 단골 카센터라든지 이미 얘기가 된 카센터가 있다면 그쪽에 직접 가셔도 좋고, 오늘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제휴를 하고 있는 이제 카센터들이 있어요. 저희 이름 말씀하시고 수리하러 왔습니다 하면 친절하게 해주실 그런 제휴 카센터도 있으니까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맞춰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시대를 정말 체감하는 게 뭐냐면,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그 아우디 BMS라고 해가지고 5200cc짜리 자연흡기 V10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와, 진짜 5200cc면 자동차세가 얼마야? 135만 원이에요. 10기통이라고 하면 요즘은 진짜 이 상상도 잘 안 되는 기통수인데, 여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에 들어가 있는 이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이랑 똑같은 엔진이 이 차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게 무지막지한 게 뭐냐면, 이 S 모드에 놓고 RPM 띄워주면서 와, 벌써 배기음이 와, 우렁차죠 진짜. 야, 야, 이 배기음이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냥 무지막지한 이 배기음이 들리는데, 소리가 진짜 막 엄청 우렁차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밑에서부터 붕 하면서 끌어올리는 약간 그 가래침 같은 소리 있잖아요. 야, 약간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요즘 나오는 6기통이나 8기통 터보차저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런 묵직하고 웅장한 그런 배기음이 들리는데, 이게 15년 전만 해도 이 뭐 다운사이징의 개념이라든가 뭐 환경규제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보다 훨씬 덜하다 보니까, 이 차는 이렇게 달리면은 공기가 그 넓은 흡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들어와요. 필터를 통해 가지고 뭐 터보차저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직방으로 그냥 실린더 헤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폭발 행정이 일어나면은
이 다운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뭐 그 당시에 총매나 뭐 이런 거 없죠. 진짜 묵직하고 웅장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근데 연비가 뭐 거의 한 4km, 5km 이 정도 찍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밟을 때마다 도로에 한 1,000원, 2,000원씩 뿌리는 것 같은데, 이제 여튼 진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배기음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근데 이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 이것보다 더한 진짜 무지막지한 W12, 그러니까 12기통짜리 엔진이 다 있었어요. X63 AMG도 있었고, 그 당시에 BMW 760i도 12기통이었고, 아우디 플래그십 라인업도 A8 최상위 라인업에 W12 라인업이 있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고성능 라인업에는 12기통을 넣어주지 않고 A8 최상위 라인업에 W12를 넣어줬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찾아보니까 W12 엔진이 이 10기통 엔진, V10 엔진보다 220kg가 더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는 그 고성능을 약간 좀 지향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경량화를 위해 가지고 10기통 엔진을 넣어줬다고 하는데, 뭐 W12나 이 V10 엔진이나 이제 마력수는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체감하는 게 뭐냐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8단이 기본이고, 이제 더 나아가면 뭐 포드나 혼다 같은 데는 막 10단 미션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ZF 6단 후륜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5단 80km에 걸어놓고 지금 2000rpm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스로틀을 밟아요. 가속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심지어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스로틀을 웬만하게 깊게 밟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 다운시프트 자체를 안 해줘요. 이 차는 그냥 현재 있는 단수에서 엑셀을 밟으면은 그대로 그냥 RPM만 높여주면서 묵직한 토크발로 차를 밀어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느낌이 굉장히 이질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 킥다운을 하거나, 킥다운을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가속을 하려고 이제 스로틀을 밟아버리면은 바로바로 다운시프트를 쳐주면서 RPM을 띄워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속을 할 준비를 만들어주는데, 지금도 다운시프트를 안 쳐줘요. 그냥 토크발로 그냥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게, 제가 일단 힘이 워낙 세고 그냥 10기통이라는 그 기본 체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밟았을 때 지금도 다운시프트 안 되죠. 지금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끌어서 나오는 이 55kg 포스미터의 이 토크가 막 촐싹거리면서 다운시프트를 쳐주지 않고, 야 진짜 무슨 탱크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가 이제 6단 미션이다 보니까 현재 막 8단 미션에 장착하고 나오는 차들보다 각 단수마다의 기어비가 굉장히 길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 1단 기어비가 4점 몇 대 1을 보여주는데 2단 기어비가 바로 2점 몇 대 1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수 간의 그 기어비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그렇다면 2단 기어비 같은 경우에는 2단에 넣고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100km까지 갈 수가 있어요. 2단 기어를 가지고 100km까지 간다고 하면은 기어비가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차가 이제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급가속을 하거나 이제 제로백을 측정할 때 100km까지 가는 중간에 업시프트를 시켜주면은 그 마력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이 초반 가속에서는 단수 하나를 가지고 다 가속해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아우디 S 모델에는 무조건 다 토센과트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차에도 기계식 토센과트로가 들어가 있는데, 항상 4개의 바퀴에 구동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구동 배분은 뒤쪽에 60%, 앞쪽에 40%. 기본값은 그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에는 아우디 S 모델, 그리고 뭐 Q8, Q7, 뭐 A7 같은 이제 좀 상위 라인업에 토센과트로가 들어가는데, 그 외의 차들에는 2016년에 출시한 그 울트라 꽈트로, 평상시에는 전륜에만 구동을 주다가 이제 필요할 때 후륜 쪽에 잠깐씩 이제 구동을 주는 전자식 상시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울트라 꽈트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다 기계식 꽈트로로 묶어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우디 특유의 그 기계식 토센 꽈트로가 주는 그 이 주행 안정성, 이 노면에 다 달라붙는, 이 차가 깔리면서 간다 이런 느낌, 차체를 잡아주는 이런 안정감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우디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는 앞뒤 바퀴 모두 265, 35, 20인치의 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세단 앞바퀴에
255mm 이상 되는 그 폭을 잘 넣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아우디 차들을 보면은 앞뒤바퀴에 굉장히 광폭 타일을 넣어준다. 왜냐면은 그 엔진에서 나오는 그 출력 자체가 항상 토센가트를 통해 가지고 4개 바퀴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트랙션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앞바퀴에도 굉장히 심한 그 광폭 타일을 넣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션에 있어서는 진짜 이 아우디를 따라갈 이 브랜드가 없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아우디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제가 좀 봤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에쿠스나 뭐 그랜저 같은 그런 승차감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 아우디 차를 경험해 보면은 진짜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감히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진짜 신기했을 것 같고, 근데 이 차가 또 현재와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시트의 착자감이 일단 굉장히 푹신해요. 보통 이제 고성능을 약간 좀 지향하는 아우디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버킷 시트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약간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 사이드 볼스터도 좀 두툼하게 각도를 많이 세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잘 지탱을 해주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옛날 차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푹신해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잘 지탱해 주지는 않아요, 절대. 주행할 때 느껴지는 이 승차감 자체도 뭐 지금 약간 조금 요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승차감이 좋다라는 게 현재 아우디 모델과 대비해가지고 소재가 더 좋고 설계가 더 좋고 이래서 느껴지는 승차감이 아니고, 약간은 좀 그 헐렁헐렁한 느낌에서 나오는 그런 승차감, 이 아래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뭔가 지금보다 헐거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헐겁다 보니까 심한 요철을 만나거나 좀 높은 방지턱을 만났을 때는 현재의 차들이 주는 승차감하고는 약간은 좀 그런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을 돈다는 게 사실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 차가 나름 그래도 S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돌아보면서 15년 전 아우디 S 모델의 어떤 운동 성능은 어땠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자 이렇게 돌 때 자 지금 처음 돌아보는 거거든요. 스포츠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죠, 이 차가. 그렇죠, 스포츠 디퍼렌셜 느낌이 바로바로 오는데요. 그러니까 스포츠 디퍼렌셜이 약간 아우디의 LSD를 스포츠 디퍼렌셜이라고 하죠. 급격한 코너에서 스로틀을 밟으니까 바로바로 뒤가 이게 밀어주는 느낌이 바로 나네요. 그리고 이 트랙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예전 모델이다 보니까 롤은 확실히 현재 모델에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있고,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금씩 이제 돌아보면은 이 저 트랙션 자체는 진짜 이 당시에 이 정도 트랙션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트랙션의 느낌을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근데 뒤에서 밀어주는데 토센과트로가 앞에서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265mm의 엄청난 광폭 타이어가 앞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밀어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트랙션으로 도로를 끈끈하게 몰고 가는 느낌이 현재 아우디의 그 결이랑 아예 똑같습니다. 사실 그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런 운동 성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와, 다운힐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런 좀 올드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연식이 된 차를 리뷰하면서 느낀 거는 2000년대에는 정말 좀 낭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그런 환경 규제나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그냥 V8, V10, 뭐 W12 뭐 이런 거 다 때려박아 놓고 그냥 출력으로 밀어붙이는 어마어마한 시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배기음이나 엔진음의 낭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낭만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제가 운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 아우디 S8 D3 모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